네. 자, 이제 제2장입니다. 건물의 건축 절차 보겠습니다. 옆에는 또 한 두 개까지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보시죠. 건물을 건축할 때의 절차를 지금 보습니다. 건축의 절차에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건물을 건축할 때는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에 관련되는 다 준비를 해가지고요. 자, 행정청에다가 건축의 허가를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건축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요, 사용 승인 받는다, 사용 승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서 건물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절차입니다. 근데 첫 번째 보니까요, 이런 말을 보입니다. 제1관에서 건축 관련 입지 규모의 사전 결정이 보이네요. 자, 건축의 허가는요, 뒤에 나옵니다. 성격이 뭐냐? 그러니까 이건요, 기속행위입니다. 기속행위. 그래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내어줍니다. 내어주는데, 그런데요, 건축할 때 해당 그 토지들마다, 용도 지역들마다 해서 건축할 수 있는 제한들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건축 제한에 맞아야 허가 내어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땅만 있으면 건축할 수 있다라는 어떤 걸 착각하시고 건물을 막 지으려고 하십니다. 허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요, 땅을 사기 전에 미리 사전에 미리 허가 신청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그 위치에 원하는 건물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한번 알아볼 수 있다가 있습니다. 사전 결정을 해서 이 사전 결정을 통해서 한번 미리 검토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어떤 친절한 절차가 하나 있습니다. 사전 결정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이제 건축주가 판단해서 할 수 있는 것이 그걸 거쳐야 된다. 아무 상관은 아닙니다. 근데 첫 번째입니다. 근데 모든 건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 결정 받는 대상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제 건축물 하면요, 허가 받는 규모 큰 건물이 있고 신고하는 규모 작은 건물이 있고요, 또 가설 건물도 있습니다. 있는데 요 중에서요, 신고 대상과 가설 건물 줍니다. 그래서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할 때 안에서만 사전 결정 심사를 해준다. 첫 번째 보시면 바로 허가 대상 건축물이란 말 나옵니다. 그 다음에요, 자, 결정 신청할 때 뭘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무엇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 보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사전 결정 건축 가능한지 그것뿐 아니고 해당 건물이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이면 심의도 같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요, 교통입니다. 교통에 관련되는 평가 이것도 같이 해야 된다. 이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좀 심사해 주세요. 이것을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환경성 검토 이런 말 딱 나면 이것은 아닙니다. 환경성 검토는요, 신청이 들어온다면요, 허가권자가 별도로 이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이것은 신청사항이 아니다. 이거 떨어지십시오. 해서 376페이지를 가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해서 사전 결정을 딱 했습니다.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딱 했으면 결정되어진 그때부터 7일 안에 그 결정되어진 사실을 통지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보시면 376페이지에 괄호 3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요 사전 결정을 했을 때의 효과가 무엇이냐가 나옵니다.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요것은 일단은 효과가 두 개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사전 결정 통지를 딱 해주면요, 그때부터 2년 안에 공사 사업에 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건축을 준비해서 건축의 허가에 신청의 업무가 있다. 건축의 허가에 신청해야 될 신청의 업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고요. 또 각종 어떤 네 가지의 다른 어떤 조항들을 의제해 준다가 또 등장을 합니다. 해서 보시면, 자, 일단은요, 376페이지에 4번에 괄호 2번을 보시면 2년 안에 건축허가 신청이 업무가 있다. 이거 보십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위에 1번에 박스에 보시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계산농하의 결정까지 한글로 간주해준다가 나옵니다. 걔가 뭐냐? 그러니까요, 국토계획법에 있는 바로 그 개발행위허가죠. 개발행위허가. 이거 뭡니까, 여러분들? 해당 그 토지 용도 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물 종류이다. 이것을 같이 심사해준다. 이겁니다. 또 그 토지가 위치한 장소가 산지다, 또 농지입니다. 이럴 때 산지, 농지에서 전용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요것도 같이 간주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천이다 할 때요 하천 부지를 쓸 수 있는 점용허가 이것도 한글로 간주해 주겠다 해서 요 네 가지를 같이 간주를 해줍니다. 해서 계산농허가 간주가 되어진다랍니다. 자 또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요 사항이 있으면요 역시 2년 안에 건축의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심의 효력 상실된다 뒤에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농허와 또 2년 내에 건축의 허가 신청에 의무가 있다 사항이 중요하겠죠.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결정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10년 전에 7년 전에 자 이런 식의 사전적인 업무상이 아니고 어떤 건축주가 알아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상이 아닙니다. 하지만요 반드시 건축할 때는 원래 이 건축 허가 이것을 신청해서 허가받으면 공사한다. 그것이 원래적인 어떤 순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건축의 허가입니다. 건축의 허가는 누구한테 신청하느냐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허가는 누구한테 받느냐가 나옵니다. 요건요 해당 그 건물이 있는 관할, 건물을 지을 관할, 특별자치시, 세종시, 특별자치도, 제주도, 또 해당 시군, 구청 등한테 허가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앞에 두 개는 빼고 항상 이렇게 시군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구청 등한테 허가받는다 이렇게만 우리가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요 구청을 두고 있는 어디입니까? 서울특별시 또 인천광역시입니다. 큰 도시인데요. 어떠한 건물을 지을 때는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직접 허가를 하는 건물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편에 나와 있죠. 아주 규모 큰 건물을 말합니다. 규모 큰 건물 해가지고요. 자 보니까요. 첫 번째 21층 이상 되는 건물들 다 그러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 보시면 연면적 합계 이것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거대한 건물들 여기에 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또 세 번째입니다. 기존에 있는 어떠한 건물을 정축합니다. 정축하는데 정축 규모가 보니까 얼마입니까? 보시면 정축 규모가 보시면 30%죠? 30% 이상 정축을 딱 했습니다. 했을 때 이 건물이 21층 이상 또는요 10만 이상으로 이렇게 정축 형태일 때는 정축의 허가 신청도 특별시가 직접 한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요 도 단위 지역 안에 있는 각종 어떤 시나 군수는요 이들이 항상 모든 건물을 허가합니다. 허가요. 그래서 이쪽으로 허가 신청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하는 요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는데 하기 전입니다. 하기 전에 그보다 그 상급기관 바로 도지사한테 승인 받고 와야 허가를 할 수 있는 해당 시와 군수가 내부적으로 승인 받아야 허가할 수 있는 대상 건물이 있다 이렇게 등장을 딱 합니다. 승인 대상이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전 허가 신청을 딱 하면요 보시면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보시면요 역시 위에 있는 이런 큰 건물 똑같이 나옵니다.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 시장 군수가 허가하게 할 텐데 하기 전에 도한테 사전 승인 받아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때입니다. 요 경우는 일단요 단 창고와 공장 건물은 여기에 또 해당이 안 된다 제외한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도지사가 어떠한 목적에 필요해서 보호구역이라고 결정을 해준 장소가 있어요. 이쪽은 뭐냐 하니까 자연환경보호하자, 또 수질환경보호하자. 이쪽은요 보니까 주거환경보호하자, 교육환경보호하자 결정이 되어진 장소입니다. 장소인데 요 자연과 수질환경보호지역 안에서 딱 보니까요. 공동주택 빌라라든지 어떤 별장촌을 짓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런 곳에서 업무시설 건물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업무시설.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을 지어서 갈비집 멋지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숙박시설 모텔을 멋지게 짓겠다라고 합니다. 자 또 위락시설을 딱 지어놓겠다. 다소 큽니다. 커요. 이것들이 보니까요 3층 이상이 되거나 또는요 연면적 합계 300평 1000제곱미터 이상이 될 때는요 요 장소가 도지사가 지정해준 보호구역일 때는요 도지사가 승인해줘야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또요 그 목적이 보니까 주거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입니다.
여기서는요 보니까 규모 불문하고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온다라면 해당 시장 군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승인받고 허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 또다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그 박스 밑에 보시면 50일 안에 승인 여부를 결정 통지해준다가 나옵니다. 보십니다. 자, 허가했다. 효과입니다. 착수하겠죠? 착수 말고도 이제 각종 인허가 의제상이 쭉 나오는데 이것은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른편에 관로 4번을 보세요. 공사의 착수와 허가의 취소 딱 되어 있죠. 자, 허가 내오시면요.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딱 내어주면요. 이때부터 1년 안에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다 해서요. 요 1년 안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요 건물이 공장 건물일 때에는요. 3년 안에 착수하면 된다. 그런데 이 공장이 농지 위에 짓는, 농지 전용해서 짓는 공장일 때는요, 2년 안에 착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해 봅니다. 그런데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딱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허가의 특례가 나옵니다. 특례. 자, 이거 보시고요. 자, 특례도 중요합니다. 특례. 이건요. 허가를 안 받고도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는 경우란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경우. 그래서 쭉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 건축 신고 나오죠. 신고는 잠시 뒤에 보시고요. 한 장을 탁 넘어가십니다.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 381페이지 오른편에 관로 2번을 딱 보세요. 공용 건축물 나옵니다. 첫 번째 특례해서 공용 건축물 특례가 나옵니다. 공용 뭡니까? 공공용이 아니죠. 행정청이 뭘 한다는 말입니다. 자,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에서 건축할 때는요, 허가 신고 안 합니다. 안 하고요, 행정청가는 말입니다.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 시군구청장과 미리 사전에 협의한다. 협의하면 된다. 협의하면 공사사업에 착수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끝나면 사용 승인 받죠? 그런데 협의한 건물은요, 통보입니다. 통보하면 해당 건물을 그냥 이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행정청가는요, 협의해서 착수하고 통보하고 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사전 그 공용 건물입니다. 다시 앞으로 옵니다. 앞으로서 이제 왼쪽에 있는 바로 380페이지의 큰 박스가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떠한 건물은 건축 신고만 하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할 수 있더랍니다. 신고습니다. 허가 안 받고요. 자, 신고해도 1년 안에 착수의 의무는 공이 같이 주어집니다. 하지 않죠? 그렇게 상실 딱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가 또 박스에 쫙 나옵니다. 자, 제가 두 문제 한번 써볼게요. 관, 대, 표는 공업, 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연이 관대표는 공업수다. 백관이에요. 바닥 면적, 연면적, 높이, 관리지역, 대수선, 표준설계도서, 공장, 엄면, 수선 됩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첫 번째 1번에 바 나옵니다. 건축물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에 신축 말고요. 건물의 정축과 개축과 재축할 때 신고하면 된다. 지금 정축하고 개축하고 재축하는 그 부분의 규모가 85 이내이다. 신고하세요. 이겁니다. 다음에 그 두 번째 말고요. 그 밑에 가보시면 이제 박스 안에서 5번. 그 소규모 건물에서 기역, 니은 딱 나오죠. 기역 보시면요.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내에 건축하면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이 전 다 포함됩니다. 이럴 때 다 신고하면 된다. 다음에 또 니은 가시면 니은에 높이입니다. 높이가 3m까지가 올라간다. 뭡니까? 정축이죠. 정축 신고하면 된다. 여기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또 2번입니다. 2번 가보세요. 자, 관농자가 뭐냐? 바로 시골 농촌이죠. 도시 말고 관농자, 시골 농촌 지역 안에서 보시면 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동시에 3층 미만인 건물 2층까지 여기입니다. 이럴 때 신고하면 된다. 단. 해당 장소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기억 또요. 다음에 A번 가시면 방제지구나 또 B 가시면요 붕괴 위험 지역 안에서는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다시 그 박스 안에 5번에 보시면요 5번에 지금 바로 그 위에 3번부터 3번 대수선 지금 대수선 할 때도 허가 받는 데가 원칙인데 연면적 200 미만이면서 3층 미만인 건물을 대수선 할 때는요 지역 불문 다 신고하면 된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는 뭐냐 그 밑에 5번에 띠가 나옵니다. 표준 설계 도서로 건축하는 건물은 이거 첨부하면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5번의 리얼입니다. 공장을 짓는데 공장이 아주 많은 장소에 가지고요 공업지역, 산업단지 또요 공업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요 공장이 많습니다. 그곳에서 좀 작네 공장이 해서 보니까요 2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은 아주 작은 공장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 그 밑에 5번에 또 미안 보시면 엄면, 시골 농촌, 도시 지역 말고 시골 농촌 엄면 단위 안에서 농사를 짓기 위한 농업용 축사를 짓는데요. 축사의 규모가 400제곱미터 이하 이거나 또는요. 농업용 창고를 짓는데 창고가 200 이하일 때는요.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자, 다시 그 위에 4번인데 4번에 박스 안에 박스도 있죠. 여러분들 배웠습니다. 대수선 가운데에서 정수를 해체 말고요. 수순 또는 변경할 때 대수순되는 규모 있었죠? 내외기 보틀 30, 3개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에서 변경 말고 수순하여서 대수선되는 사항들은 전부 다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해당되어지면요. 신고서만 내면 1년 안에 착수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착수 안 하죠? 그러면 신고 효력 착수를 안 한다 하면 신고 효력이 상실된다, 없어진다, 실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번째 바이오니 관대 표는 공업수다. 이거 9개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용도 변경 자산 전문형 교권주기 9개입니다. 이것도 9개입니다. 자, 바이오니 관대 표는 공업수다 이렇게 외우시고 몇 번 딱 써보시면 금방 여러분들이 실력이 찰 것입니다. 오른편에 3번에 신고해도 1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안 하면 효력 상실된다. 그래서 3번 질문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그 본문 속에 오른편입니다. 381페이지에 양갈로 3번과 4번을 떠보세요. 허가의 거부도 치안 딱 나왔죠. 그것도 참 잘 뜹니다. 그래서 요 허가라는 것은요, 요건을 갖추면 반드시 허가 내어준다. 계속행위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건물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는요, 허가를 거절할 수 있는 재량 거부권을 또 주어놨습니다. 거부 대상이 있다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오른편에 보시면 또 박스가 가운데 보입니다. 자, 보시면요. 해당 그 지역이 상업지역 등이어서 숙박시설과 위락시설이 건축이 가능한 장소입니다. 가능한 장소. 불구하고도 그 인근에, 그 주변에 보니까요. 각종 어떤 교육환경보, 또 각종 어떤 주거환경보가 필요하다 싶을 때는요, 해당 그 장소가 있는 관할 어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거부할 수가 있다.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적 불문, 그 장소가 이제 거부할 수가 있다. 딱 보입니다. 그래서 숙박과 위락일 때는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나왔습니다. 보시고요. 두 번째는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장소가 비만 오면 물이 넘치는 방제지구이거나 또는요, 뭐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가 보이네요. 이런 장소 안에서 건축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하층 설치할 수 있습니다. 건물도 지을 수가 이런 것도 지하층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소에서 건물 지하층을 설치하면서 지하층의 쓰임새가 뭐냐 하니까 거실 용도다, 또 기타 주거 용도다 할 때는요, 허가를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십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허가의 제한도 시험은 잘 뜹니다. 그래서 거부, 취소, 제한 등은 시험은 잘 뜹니다. 또 신고 대상, 공용 다 옆에는 시험은 잘 나오는 상입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요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거부 대상이 아니죠. 요 거부 대상 아니면요. 거부 대상 아니면 요것이 아니면 전부 다 허가를 반드시 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불구하고도 어떠한 경우가 있으면 허가를 제한도 할 수 있다. 그건 주어야 제한 나옵니다. 제한. 요거 뭐냐? 영구 제한이 아니고요. 임시적 잠시만 건축물 착공을 미루게 한다. 이 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인데요. 요거 임시적 제한할 수 있다. 바로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제한 기간이 보시면 2년간 제한한다. 이것이 원칙인데 또 한 차례 1년까지 연장도 해서 3년까지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누구냐? 제한자가 누구냐?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한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도지사도 제한을 할 수가 있다. 알겠다. 나옵니다. 나와요. 국토장관은요 모든 허가권자한테 다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도는 그들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이 하는 허가만 제한할 수가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냐 하니까 국토장관은요 국토의 어떤 관리가 필요할 때, 또 특히 다른 주무부 장관, 다른 부서의 장관들은요 직접 제한을 못합니다. 이들의 제한의 요청이 들어왔을 때 한해서 제한을 할 수 있다 합니다. 또 장관은요 시도한테는요 제한을 요청을 못해요. 장관은 장관끼리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해요. 시도는 각종 어떤 지역이나 도시의 발전 계획상 제한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의 장관들은 직접 제한도 못하고 시도도 아니고요 국토장관한테 제한을 요청하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도 간의 어떤 시군구의 제한, 일단은요 어떤 자의적인 제한, 자의적인 어떤 그런 제한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제한하면 그 사실을요 이유 불문 국장한테 즉시 제한했다라고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이 판단해서 당신들 그 제한 너무 과도하다, 취소하라 이렇게 해제할 것을 명령도 할 수가 있다. 특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제한이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제한 기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이 제한을 할 때는요, 이 제한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발표 보통 고시한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한받는 자들한테 제한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통지를 딱 해주면 제한받는 이들이 제한받고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게 되어져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382페이지에 보시면 방글로 3번, 4번 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러면 건축복합 민원 일괄 협의에 볼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밑에 박스 밑에 이제 이런 걸 봅니다.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서 예치금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 한번 보입니다. 보십니다. 그래서 방갈로 박스 밑에 방갈로 2번이죠. 자, 이런 말 보입니다. 그 박스 382페이지에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 2번 딱 보세요.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 착공 신고하는 이제 건축주한테 당신들 공사 현장에 혹시나 당신들이 잘못된 어떤 이유 때문에 방치되었을 때 현장에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고 공사 현장은 펜스 치고 안전 보호 조치와 경관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를 그 위험에 대비해서 당신한테 공사비의 1%입니다. 공사비 1% 금액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측해 할 수가 있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땅은 필요 없습니다. 요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해서 예치금 1%를 예측해 할 수 있다. 현금이나 각종 보증수도 가능합니다. 또 공사 끝이 나고 중공공사 맞죠? 사용승인 받으면 바로 반환을 또 해준다. 이렇게만 아시고 넘어가십시오. 상세히 볼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요. 그래서 또 한 장을 넘어가십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허가나 신고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변경되었다 할 때는 변경된 행위 하기 전에 항상 사전에 또 변경 허가, 또 변경 신고를 합니다. 해요. 그런데 자, 특히 또 보시면 이런 말도 보입니다. 그 밑에 또 관로 2번을 다 보세요. 일괄 신고 보이십니까? 일괄 신고. 이거 뭐냐? 그 변경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모아서 공사 끝나고 사용 승인 신청할 때 이런 게 있었다. 라고 일괄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박스 보시면요. 간단하게 10분의 1 또요 50 대수선입니다. 건축하는 과정에 높이가 1m, 전체 높이가 10분의 1,
위치 이동 1m, 또 요 전체 연면적 10분의 1 이내, 또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이내, 또 건축하는 과정에서의 대수선, 이 사항들은요 끝나고 나중에 신고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괄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1, 10분의 1, 10분의 1 바닥 50제곱미터. 그래서 이거 1을 바꿔서 2, 5분의 1 나오면 x입니다. 이렇게만 딱 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자, 이제 오른편 갑니다. 385페이지에 가설 건축물 해서 이것도 시험에 아주 중요하게 취급하는 법입니다. 진짜 말고 가짜도 아니고요. 임시로 설치한 건물, 바로 가설입니다. 임시로 건물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 건축물도 중요한 테마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겠습니다. 가설 건축물. 그래서 임시로 쓴다 해서 임시가짜 설치한 가설 건물이 있는데요. 이것은요, 첫 번째입니다. 허가받는 가설 건물이 있고, 허가받는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두 번째 신고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가설은 허가대상, 신고대상을 구분합니다. 허가대상은 우리가 이미 배운 적이 한번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결정이 딱 되었는데 2년 되어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되거나 1단계 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진 시설 부지의 소유자 1단에서 허가받아서 있는 건물의 개축과 재축과 가설 건물의 설치와 공약물 설치할 수 있다. 이때 가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 요 시설 부지나 시설 그 예정지에서만 탄생된다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다 보면 됩니다. 근데요, 요 시설 사업 공사할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요 시간 제한 받습니다. 공사할 때까지인데 요 기한 범위 안에 있는데 최대 3년까지 범위 내에서 허가 내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보시면 4천 이상이면 허가 안 내어줍니다. 안 내어줘요. 또요, 그래서 반대로 보십시오. 반대로 3천 이하가 돼야 된다. 3천 이하. 또요, 이 철거할 것이니까 철근, 콘크리트 등 튼튼하게 지어서는 또 안 됩니다. 또 철거할 것이니까 저기 신규 간선시설, 전기나 도로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또 철거할 것이니까 타인한테 분양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제한합니다. 자, 또요, 해당 그 지역에 허용되는 건물의 용도, 개발, 행위, 허가 규정에는 부합되게 이용하세요 이렇게 제한합니다. 요것이 아니면 전부 다 신고 대상인데, 신고 대상 이것도 보시면 3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시간 제한, 둘 다 3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3년 끝나면 철거합니까? 그건 아닙니다. 시설 사업이 시행 안 되거나 또 계속 필요하다 싶으면 이것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고나 허가한 바로 시군구청장이 가설 건축물 대장을 다 작성 비치합니다. 그래서 매월 이거 확인합니다. 해가지고요. 자, 해당 그 가설 건물들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에 해당 시군구청장이 연장할 수 있다, 또 철거라 등을 통지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통지한 것이 연장할 수 있다 통지를 받은 가설 건물에 한해서 허가 대상 가설 건물은요 연장 기한 만료일 14일 전까지, 또요 신고 대상 가설 건물은요 7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과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아놓으십시오. 또 특히 공장에서 쓰는 가설 건물은요 철거하겠다라는 말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어진다라는 부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이제 기타 건축 절차는요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제3관에 있는 387페이지는 넘어가세요. 388페이지도 다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389페이지에 감리 보이시죠? 감리. 혹시나 감리자는요, 감리자는요, 요겁니다. 건축주가 감리자를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정합니다. 할 때 보시면요, 감리자입니다. 시공사, 계열사를 임명하면 안 되겠죠. 시공사가 짜고 칠 수 있으니까 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감리자는 이렇게 합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방문해서 감리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요. 자, 건의항 보시면요. 한 장을 또 탁 넘어가 보세요. 딱 넘어가시면 이제 나옵니다. 한 장이 아니고 다시 앞 페이지 보시면요.
389페이지의 감리 업무편에 보시면 수시로 필요할 때 방문 감리한다고 원칙입니다. 근데 어떠한 현장은요 상주해서 감리하는 현장도 보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계속 상주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요. 다음 페이지에 박스 보이네요. 보시면 이제 아파트 공사 현장 상주한다 이렇게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들 상주 감리한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속되는 청수가 5개 청 이상이 나오면서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도 상주 감리한다. 또요 준다중 이용 건축물, 준다중 이용 건물들 상주 감리한다. 그래서 4가지가 나오니까 한번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방갈로 4번부터요. 4번. 연면적 5,000제곱미터입니다. 5,000제곱미터. 아까 저희가 예치금할 때는 연면적 1,000이었죠. 근데 연면적 5,000 이상이면요. 보시면 이런 말 보입니다. 공사 감리는 필요할 때 시공회사한테 요 설계 도시에 맞게 공사 진행할 상세 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넘어가시고 오른편에도 양갈로 4번 가보세요. 허용 오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리할 때 허용되는 범위에 오차 범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감리할 때 요 정도는 허용됩니다.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0.5%의 허용, 1%의 허용, 2%의 허용, 3%까지의 허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 2개 보이죠? 자, 0.5는요 건입니다. 건. 1%는요 용입니다. 2%는요 이와 비입니다. 이와 비. 3%는요 깨와 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건용 이비 깨리, 건용 이비 깨리, 0.5, 1, 2, 3, 건용 이비 깨리, 건폐율, 용적률, 이 높이와 깊이, 비, 너비, 깨, 두께, 리, 거리 있습니다. 그래서 0.5, 1, 2, 3 건용 예비깨리의 어떤 부분까지는 허용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감리에 허용되는 범위, 오차 범위 이것도 간단하게 체크해 주세요. 자, 이제 공사 끝이 났습니다. 이제 사용 승인 받는 사용 승인. 이제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승인 받고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가 이제 등장합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주는요 공사가 끝이 나면 공사 완료 보고서 등을 첨부해서 허가권자한테 사용 승인 검사를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청해요. 신청이 들어온다면요 허가권자는 7일 안에 검사에서 합격증을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7일 되어도 아무런 통지가 없다. 합니다. 또는요 특정 부분만 먼저 쓸 수 있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제 이럴 때는 해당 건물을 이용을 할 수 있게도 해준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한 장을 탁 넘어가시면 절차편에서 관로 2번에 2번 사용 승인 신청하면 7일 안에 검사를 실시해서 승인서를 내어준다. 승인서 안 받으면 쓸 수 없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저 밑에서 칼로 3번이죠. 건물에 사용하면 사용 승인 받지 않으면 건물을 사용할 수 없다가 원칙인데 요 7일 안에 승인서 교부하지 않거나 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관련된 부분 일부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4번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편 딱 보이시죠? 일부분만 먼저 쓸 수 있는 어떤 승인인데 이것은요 거기 관로 2번 보시면 또 조건 달고 임시 승인 달 수 있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번입니다. 임시 사용 승인 기간 보이십니다. 임시 사용 승인 신청도 이것도 7일 안에 검사를 해주는데 그런데 승인서를 내어주는데 제일 밑에 줄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임시 사용 승인 기간 2년 이내인 것이 원칙이지만 연장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